그 검찰 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냉온탕을 번갈아 갔습니다. 장관으로 보게 되면 근데 강금실 장관 했다가 다시 검찰 출신으로 갔다가 천정배 장관으로 갔다가 또 검찰 갔죠. 예.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려면 집권하고 1년 반, 2년 뭐 맥심 최대 2년 내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정광석화처럼 했죠. 바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했다가 갑자기 원래 우리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괜찮네. 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버티자 싶은 거죠. 버티자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어떤 이유로 그런 냉온탕을 번갈아 갔는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게 좀 패착이었다라고 보고 향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 개혁은 정말 1년 내로 정말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강골인 사람이 왜냐면 법무부 장관 자신도 지금 근데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명인데 강정구 수사 불구속 지휘 사실 그거 불구속 지휘가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난리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스스로 못 날리지만 여론을 통해서 좌빨로 만들는 데서 날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검찰 개혁분들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이 검찰 개혁에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장관을 갖다가 그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사법 문제로 처리하는 것도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다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검 이제 중수부를 해체하고 그리고 공수처 혹은 뭐 고비처라고도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갖다가 둬서 그 분야에 관한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을 갖다가 이제 깨는 거죠. 깨서 분할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 사법권센터 소장을 오래 했는데 그때부터 제출했던 안인데 이제 법안까지 사실 국회에서 만들어졌었죠 사실은 막판에.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 안 됐는지. 네. 좀 이따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 문제는 분명히 따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누가 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초기에 검찰 개혁할 사람을 아주 강고를 데리고 들어와서 해서 검찰이 이거 버티다가는 내가 완전히 쫓겨나겠구나. 임기 5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끝까지 가야 된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 딱 선포하고. 그럴 때만 검찰이 확 갈릴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검사장급들을 아까 그렇지 검사장이 쉬운 말로 하면 그 개파 보스일 건데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정리를 재구성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끝까지 가야지 이 사람이 사람 자체의 물갈이가 될 거다 보고요. 그 작업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중수부가 외문정감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할기구거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하에서 검찰총장이 하라는 수사만 하는데 검찰총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불문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때 중수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특수수사 같은 경우 근데 뭐 화이트 칼라 범죄나 재벌 비리 등 수사해야죠. 이걸 갖다가 중수부에 검찰총장 직할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총장의 성향이나 편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특수수사의 범위와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첫째는 원래 지검 특수부가 있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뭐 우리가 좀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부 수사로 제일 유명한 데가 동경지검 특수부거든요. 일본에는 중수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에 뒀는데 잘하는 거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특수부, 광주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을 하게 하고 충돌이 생겨서 관할이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관할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의 지휘와 내용 성격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수부 폐지론이죠. 그게. 그렇죠. 중수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수부 폐지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게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강화하는 게 하나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검찰총장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아까 노 대변인 말씀하셨던 고비처 또는 뭐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권력을 떼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을 떼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검찰 및 검찰이 포함된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게
좋다면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부패 같은 그렇죠. 경우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글쎄 말이죠. 처벌할 사람이 없어. 기소를 안 하니까. 예. 그렇죠. 덮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서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검찰이 비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예. 합니다만 어떡할 거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내부자가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경우는 따로 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좋다. 뭐 그 삼성 엑스파일의 특각 검사들 그렇죠, 그렇죠.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수사는 그냥 조사도 안 대검 중수부 폐지하면 대검 중수부 캐비넷에 있는 다 나오죠. 그 270개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아, 중앙지검인가요? 아, 그럼 관계가 없구나. 그런데 깜짝 제가 놀랐네. 그 얘기를 저 부분에서 제가 대검 중수부 저도 이제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검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당사자들에게 했더니 조직의 근간이 조직의 근간이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피아가 보니까 해체된다? 검찰이 실제로 보면은 직접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이 내사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사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거야. 그걸 딱 쥐고 그 중에 일부가 공개적인 수사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걸 예를 들면 중수부가 없으면은 수사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 내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내사가 빙산에 그 물속에 다 잠긴 10분의 9 정도 된다면 그 물 밖으로 나온 10%가 바로 이제 우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가 딴 게 아니라 정보거든요. 내사는. 정보지. 내사는 핵심은 내사가 첩보, 정보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 조정을 통해서 형사법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검찰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내사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사까지 모두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법을 그렇죠. 통과했습니다. 네. 기막힌 맞습니다. 건데 과거에는 이제 경찰 내사 문제는 경찰에서 끝이 났는데 이번 걸 통해서 검찰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원래 너무 많은 걸 가져갔죠. 권력을 쪼개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반대로 이제 자기 내사 외에 검찰 내사 외에 경찰 내사 거도 다 보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불딱지가 난 건데 이제 검찰의 탐욕이 이제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사 문제를 포함해서는 검찰을 바꾸려면 일단 그 수사권 문제에서 상당 부분은 경찰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각종 기소독점 중에서 공수처 쪽으로 또 떼어주고. 떼주고. 이거 자꾸 떼어줘야 된다. 네.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디도스. 저는 그 검찰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필요해요. 고위공직자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예. 재벌들에 관련된 그 저 큰 경제 사범과 관련된 네. 문제들도 그 떼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특수부 그 전에 보면은 그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갖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사실은 예, 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공소시효 다 끝날 때까지 끝나기 못하게. 얼마 전까지 못하게. 못하게 한 게 바로 검찰총장이었거든. 예. 그래서 아유, 떡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특수부에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그게 상황이- 마피아의 생명이잖아요. 돈줄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없으면 마피아 조직이 생존을 못 해. 그러니까 돈 주는 놈은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그게 마피아의 미덕이야. 그 조직의 생명력이고. 그렇죠. 예, 예. 두 번째는 그 명예를 모독하고 도전하는 자는 아주 단호하게 또 끝까지. 응징하고 예. 복수하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마피아가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하는 게 외부 배신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주모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이 있었잖아요. 예. 주성영 주성영 의원, 의원. 주성영 의원. 지금 갑자기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성매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본인은 절대 아니라 그러지. 성교환인가 이거. 아니, 그건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건데, 알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주성영 의원이 성매매를 했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문제는 이것이 불거진 것이 여러 해 전의 일인데, 맞습니다. 예. 그동안 뭐 혐의가 없고 뭐 다 해오던 거를 갑자기 그럼 검찰이 왜 지금 총선을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왜 소환장을 보내서 이 사람과 하여금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 내부 배신자 처단이에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제 그렇죠. 검찰개혁의 여당 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개인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 수가 없다. 네. 사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꼭 문제지만. 관심도 없어, 나는. 그거에. 저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 그 문제 사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성매매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법상 위법 문제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여당 의원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바, 검찰 출신의 여당 의원이지만,
검찰의 입장에 봐선 이 사람은 육두품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 엘리트 검사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선골도 선골도 아닙니다. 아니고 엘리트 아닙니다. 육두품 주제. 육두품 이하로 이하 주제.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 멤버가 돼서 검찰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니까 검찰 내부의 선골 집단은 저 육두품도 아니고 저 팔두품, 구두품 애가 갑자기 와서 저 칼질을 하려고 그래. 우습게 보는 거. 첫째 우습게 보고 기분 나쁘고 물론 앞에서 머리 숙이고 예의하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지켜보고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그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있을 때는 아주 로비하고 머리 숙이고 했죠. 근데 이제 검찰개혁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죠. 끝나고 더 이상 아젠다가 안 오르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다가도 수사도 안 했다가 네. 모든 검찰개혁 의안이 딱 종료되고 난 뒤에 바로 손을 들이는 버는 거죠. 거예요. 바로 들이는 거죠. 손을 앞으로 누구든 육두품 주제에 댐비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된다. 그거죠. 이거 그 신호를 확실하게 바로 보는 보이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싶은 거죠. 이게 조폭으로 치면 칼로 찔러서 잘 보이는 사거리에다가 진열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야. 조직의 쓴맛이죠. 조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참여정부 당시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개의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수처법이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두 번째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사위원도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아니어서 다만 청와대 쪽에서 계속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원들을 좀 모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에 이걸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의총회에 제대로 보고를 한번 못 해봤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왜 그래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우선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사위와 행안위 두 군데가 관련된 거였고요. 공수처법은 순전히 법사위 안건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검사들한테 굉장히 약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법 위반 뭐다 네, 검찰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유 의원님 저희 평소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협박하는 게 아니죠. 점점. 정말 우리 뭐 관심이 그리고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저런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 참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섬뜩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의원들은 저 중수부나 이쪽에서 뭘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 가운데 무엇을 검찰이 알고 있는지를 차라리 알면 대처라도 하겠는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거꾸로 매달아서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모래시계 드라마를 보면 우리 홍준표 반장님이, 홍 반장이 실제로 뭐 그 검사 모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주장을 했었는데 그 박상원 씨가 나오는데 검찰 상부에서 저 털어봐 했는데 저 웃긴 놈이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이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다 걸리는 거죠. 뭐. 다 겁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 심의를 안 해줬고요. 17대 국회 폐회할 때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도 당정회의를 몇 번 하고 나서 의총 보고를 한 번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때 경찰청장이 허준영 씨요. 허준영 씨. 고레일 사장. 네.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 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많이 경찰 입장이 반영되고 경찰이 좋아서가 아니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고 의총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뭐 결국 그 FTA 반대 집회의 농민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저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는 넘어가서 이명박한테 줄을 서서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제가 이때를 돌이켜 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뭐 만약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통합진보당이 또 의석 좀 해서 합쳐서 과반수가 된다고 쳐요. 과연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암담합니다. 예,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대검 간부들하고 이제 그 우리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중수부장도 있었고 이제 그 공안부장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다가 저는 과거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또 이렇게 뭐 수감됐던 경력도 있으니까 또 우리 또
조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없어. 난 폭력이야. 집시인 없었어요? 집시는 있었지. 집시, 집시. 계엄, 보고령 이런 건 있었는데 폭처. 나는 폭력이 있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쭉 이제 공안부 제가 관할이었는데 이제 중수부로 관할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 용어로는 고객이라고 부른대요. 중수부 고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17대 국회 때 그 공수처에 당시에 반대했어요. 제가 그 17대 국회에서 한 일 중에 좀 이건 문제 있었다고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 반대하고 저는 상설 특검을 주장했는데 예. 야당이라고 무조건 예. 반대해 말이야. 뭐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어요. 그게 당시 이제 또 진보적인 법조계에서도 그게 맞다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생각하니까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은 뭐 상설 특검이라서 완전히 그 월등히 나은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특검 잘못 임명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공수처라도 제대로 되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밀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드는 대목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네, 때문에 된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이제 그걸로 불필요한 이제 또 뭐 이게 맞니 저게 좀 더 나으니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하신 김에 이제 저 참여정부 때 저도 이 공수처 상설 특검 검경 수사권 전제 그 법대 교수 입장에서 또는 뭐 참여연대 입장에서 다 법안도 만들고 했고 사실 제 법안이 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공수처 법안하고 상설 특검은 사실은 절충할 안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없어졌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의 세밀한 문제 이전에 검찰의 로비가 워낙 세니까 이거 맞받아칠 국회의원들이 통과할 생각들이 이제 애초에 기가 꺾인 거죠. 예, 기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심의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예. 미루고 예. 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지 않는. 카메라 앞에서만 말을 하고요. 예. 상임위를 열면 심의 상정을 안 해요. 그게 제일 문제고 저는 네. 제일 걱정이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기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정말 국회의원분들은 곁으로는 지금 모두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막상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다 중수부 고객인데. 고객인데 대변인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저는 노무현 정부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초해서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검찰 개혁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개, 전 권력 분산 문제라고 보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를 아젠다를 가지고 차기 정권에서 예컨대 이제 권력이 바뀐다면 정권이 바뀐다면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인수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발표하고 1년 내로 하지 않으면 전 1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검찰에 줄 설 거다. 난 거죠 국회의원들이. 오늘 우리가 법조 마피아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을 다룰 게 너무 많아서 법원까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검찰 마피아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축소해야 될 것 검찰로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봐서는. 법원은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에서 사법개혁 그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약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네. 방금 쭉 말씀들을 하신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고비처죠. 옛날에 공수처라고도 부르고 기소권을 가진 네, 예, 그걸 법이죠. 신설하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무부를 탈검찰화한다. 그렇죠. 검찰이 다 법무를 장악하고 있는 걸 법무부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됐지만은 기소를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해야 마땅한 사건을 임의로 불기소하는 이 기소 편의주의, 사실상 이 기소 독점주의에서 온 폐단인데. 불기소 처분에 이제 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 장치가 재정 신청이라 있지만 그게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 배심제를 도입하고 재정 신청 제도를 갖다가 그 개선하는 지금도 보면 형법 몇 개 조항에 대해서만 할수 이제 있게 재정 신청이 예. 가능하게 된 것 갖다가 모든 이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재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갖다가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갖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이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우선 중수부 폐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지금 야당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선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검찰개혁, 우리나라 검찰 왕국이고 이 검찰 마피아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문제, 정치보복이 악용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
누구를 보복하거나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예. 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확실히 능력 있는 독종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5년간 대통령과 함께 간다고 미리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그 엘리트 검사, 성골 검사, 마피아 검사 말고 현재 검사 중에서 진짜 좋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발언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들 내부에서부터의 지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좀 같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되게 검사장이라는 게 군대로 치면 이제 별 하나거든요. 이제 장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장 승진을 할 때 보면은 주로 보면은 공안, 기획, 특수 개통해서 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으로 치면 야전군 바로 출신은 그거죠. 별 안 달아주고 네. 그러니까 정보, 보급, 뭐 이런 거 인사 이런 거 하는 경찰. 사람들만 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고생하는 사람, 형사사건 맡아서 고생하는 검사들은 따로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엘리트 검사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권력, 하고 연줄돼가지고 판단하는. 이건 그런 잘못된 사람들만 거야, 이거. 조사하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형사 출신 이런 사람들, 형사에서 오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커나가는. 아니, 소방서도 보면은, 그 소방 호수 잡고 불 꺼본 사람들은 그 못 위에 올라가. 함부로 못 올라가요. 불 안 꺼본 사람, 불 끄는 사람 뒤에 본 사람들만 위에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거. 어디나 마찬가지네. 이게 참 문제네. 저는 그래서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통령,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하되 그 사람들이 실제는 검사장 인사 문제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개혁을 그렇게 해서 하고 네. 검사장급들을 거의 물갈이를 상당히 해야 된다. 검사장 물갈이. 발탁 인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변방에 있었고 소신 있고 정말 뚝심 있고 수사 잘했던 사람들을 바로 발탁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전체 검사제에 갑니다. 야 이거 우리 김영삼 대통령한테 배울 필요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 IMF 이렇게 또 욕도 많이 자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업적이 몇 개가 있잖아요. 하나에. 우선 하나회 숙청한 거랑 실명제. 금융실명제 부동산 그 등록하는 거 이거 했는데 물론 금융실명제 그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하는데 삼성에는 누가 일러 바쳐가지고 삼성은 다 피했다고 그러는데 그 일러 바친 사람이 모모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글쎄 설도 말입니다. 있는데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하나회 숙청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 군에서 인사안을 가지고 왔대요. 네. 대통령한테 네. 보고를 비서실장이. 네. 그 대통령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짜온 거야 했더니 군에서 짜온 겁니다. 군에서 왜 이렇게 짜왔어요? 군에서 지금까지 관례와 뭐 이런 게 있어서 딱 비서실장한테 어이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 각하십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별이 50개 이상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일이네. 네. 그래갖고 하나회를 숙청한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안 하고는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면 법무부 장관 뭐 할 때마다 검찰에서 이제 옷을 벗겠다라는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빨리 옷을 벗으라 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옷을 벗으시라. 그걸 예. 벗으시라 그러고 그걸 빨리 가서 발탁 변호사 하셔서 돈 많이 버시라고. 하시라고 나가시면 되죠. 그런- 나가시게 예. 해드리고 검사장의 상당수를 정말 묵묵히 일하는 수사검사들, 특수부 수사검사 이런 분들을 발탁 인사하게 되면 이 물이 바뀝니다. 그 야장군 출신으로 그럼요. 이 육군본부를 채워야 돼. 그렇죠. 그렇죠. 뭐 정보, 인사, 보고 이런 거 말고, 그 하나만 더 제가 예, 예. 이 검사장 물갈이 관련해서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육두품 법조 마피아한테 한번 여쭤봐요. 마피아는 아니고. 마피아가 예. 아닙니다. 마피아는 법조 아니고. 육두품. 마피아를 들여다보고 있는. 반개인데 그 검사 판사도 그렇고요. 검사 임용제도 지금 보면 뭐 20대 중반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로스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원에서 또 확 경쟁해서 시험 잘 쳐가지고 그게 검사 뽑혀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제 친구들도 보니까 20대 후반에 벌써 이제 군법무관 갔다 와가지고 시골 지청 같은 데 가면 거기 경찰서장, 군수, 국회의원, 상공회의소장 이런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반열이 올라가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만나보니까. 영감님 소리 듣고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길러서는 바로 이 마피아 조직의 단맛에 처음에는 멀쩡하던 사람도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 판사 임용을 바로 연수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로스쿨도 됐고 하니까
일단 변호사로 다 내보내고 그 현장에 가서 인권 변론도 하고 뭐도 하고 국선 변론도 하고 빡빡 기다가 뭐 인생의 맛을 좀 알게 됐을 때 그때 판사 검사로 임명하면 안 돼요? 이제 법조 일원화를 일어나라는 것인데 하고 로스쿨 도입의 취지도 그러하죠. 로스쿨이 이제 부작용도 있으면 취지는 일단 어제는 이제 외국이 다 그러하는데 외국에서는 일단 맨 처음에 로스쿨 졸업하면 그 다수는 변호사 그다음에 좀 소수는 검사로 나갔다가 그 경쟁 후에 능력과 도덕성이 인정되면 그다음에 판사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나이 자체가 판사가 많고 그렇죠. 이 나이가 그래서 나이 자체로 좀 눌리는 게 있고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외국 경우도 변호사 했다가 변호사를 먼저 하고 검찰 오기보다는 검찰로 바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뭐 업무 자체가 그 업무 부담도 높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 검찰의 그런 권위주의와 품성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고 생활도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저는 검찰 전체의 권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 소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을 못 하죠. 아까 시골 갔는데 새파란 20몇 살 검사가 왔는데 그 지역의 경찰서장 상공위 소의장 왜 다 좌석 서열을 보게 되면 네. 앉을 때 서열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권력이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상석을 양보를 하거든요. 검사가 갑이니까 갑. 갑이니까요. 이거를 바꿔주면 이 자리 배열이 달라질 거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건방 떨고 뭐 엠톨톨하면서 무게 잡고 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야, 있어요. 큰일 났다. 검사들 이 방송 듣고 나면 우리 죽이려고 그럴 텐데. 아니요. 근데 1,800명 검사 중에서 좋아합니다. 예, 엘리트 검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예, 문제는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 엘리트 검사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래. 고객으로 생각해서 고객으로. 부르려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저는 문제가 참 이게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도 많이 걸리려 보는데 제가 그때 사법개혁 문제 때문에 이제 특히 로스쿨 제도 때문에 이제 미국에 몇 군데 좀 유명한 로스쿨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버클리 대학 그 로스쿨 학장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때 우리 일행들에게 미국의 변호사가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그 좋은 로스쿨, 유명 로스쿨 출신들이 사실상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유명하다 그 중에 하나다. 하면서 버클리 대학 로스쿨의 그 졸업생들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뭐 하는 줄 아느냐 그래요. 뭐 합니까? 절대로 판검사 안 되고 그 로스쿨 교수가 된다. 자기가 그 중에 한 명이다. 직접 좋은 판결을 하는 것보다 좋은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을 수십 명씩 길러내는 게 더 큰 그리고 기여가. 두 번째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로스쿨이 아니라 버클리와 같은 이제 아주 그 명문 로스쿨에서 두 번째 공부 잘하는 층은 뭐 하는 줄 아느냐. 연방 대법관의 보좌관 클럽. 이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보, 검사 서기 같은 식으로 해서 검찰 보좌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판사만 하겠다. 또는 평생 검사 내지 정치로 나가는 어떤 공직만 하겠다라고 결심 단단히 한 엘리트들이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하느냐. 그래서 나는 드디어 세 번째가 이제 돈 많이 버는 로펌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공익 서비스에 종사하는 거다. 우리로 치면 참여연대 변호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변호사가 되는 사람. 근데 미국조차도 이 워낙에 로스쿨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로펌에 간 사람들도 그걸 틈틈이 갚아 나가는데 다 갚는 데 한 10여 년 걸린다. 또 다 갚을 때쯤 되면 그 무슨 쫑파티 같은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공익 이제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변호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학교가 대신 갚아주거나 혹은 동기들이 돈 모아서 동기들이 그 로펌에 간 동기들이 돈 모아서 대신 갚아준다는.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적. 이 사람들도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제 잘 나가는 로펌에 비싼 돈 받고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공부 제일 잘하는 분, 로스쿨 교수 그러니까 계시잖아. 미국이 참 문제 많은 사회이지만은 저는 문제가 참 많은 사회이고 또 미국의 법조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볼 수 없는 면도 많지만 또 미국이 어찌 보면 변호사 먹고 살기 위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변호사 먹고 살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폐단도 이제 많지만 굶주린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네. 뭐 그러니까 요 점과 관련해서는 이런 최소한 이 정도의 체계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고위직 법관하다가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뭐 20억씩 벌고 예. 그럼 이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버클리
제가 사실 이제 버클리 출신인데 그 유학 가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명문대학만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방 명문대학이고 그쵸. 버클리는 세계 명문대학.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갈땡이 또 지금 그 명예만 총장님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바로 그것도 그러니까 버클리 출신의 권력도 버리고 예, 돈도 버리고 명예만 갖는 로스쿨 교수. 그게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와우.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말씀하신 게 요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돈도 권력도 한꺼번에 다 가지려 하는 거죠. 법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판사가 됐다 그러면 평생 가는 건데 판사로서의 직위를 보장해 줄 때 판사 마치고 나와서 개업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서도 검사하다가 정치인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 정치인 출마를 한 정치인을 합니다. 그렇죠. 검사장 하다가 출마를 이렇게 하는 건데 검사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애초에 내가 검사로서 뭘 하고 난 뒤에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번다는 생각이 없죠. 없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이제 물론 정치 쪽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검찰이든 법원이든 막론하고 몽땅 다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근데 김앤장 가서 돈 번다 그럼 돈 벌어야 되는 거고. 근데 김앤장이라는 것이 나중에 변호사 마피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앤장이 돈만 벌 뿐만 아니라 다른 걸 또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인사 때마다 돌아간 뭐 김앤장 사람이 뭐 지금 삼성 왕국의 김앤장 왕국 말도 나오고요. 마찬가지처럼 이제 검찰이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요체는 어느 나라 사회나 이게 잘 되려면 특정 조직체가 몽땅 다 갖는 것 이걸 막는 것이 저는 모든 걸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장관 지낸 사람이 김앤장이나 이런 로펌 가서 고문하면서 3억 원씩 2억 원씩 돈 받다가 또 뭐 대통령 눈에 들으면 또 장관 날아가고 이런 패습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룬 검찰 개혁 좀 이야기가 번져나가요. 이 검찰 마피아 어찌 보면 민주화된 사회에서 아직 민주화 안 된 부분 과거의 어떤 성역처럼 이제 남아있는 날이 갈수록 괴물처럼 더 커져가는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이게 이번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검찰을 과연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집권하느냐 또 어느 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 개와 사람이 공존하려면 개를 묶어놔야 돼. 묶어놔야 됩니다. 특히 힘센 개와 사람이 공존하려면 힘센 개라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힘센 개일수록 묶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려면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비유에 정말 동의하는 게 검찰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이제 사람을 범인을 잡아야죠. 그러면 검찰은 필요하고 맹견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국민이 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권력이 고삐를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민 통제가 국민 있어야죠. 통제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검찰은 또 스스로를 검찰인 많은 친구들은 딱 이제 검찰에 입직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사무라이 즉 칼 쓰는 검사 그래서 뭐 한자- 격불을 쬐네 안 예. 쬐네 그런 말도 그런 하죠. 말들을 예. 스스로 합니다. 검사로서 하는데 검사가 갖고 있는 칼이 우리나라 검사가 갖고 있는 칼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검사가 칼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칼 쓰는 방식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망나니 칼 쓰듯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 칼을 실제는 검사는 칼을 대기 때문에 피가 나는데 환부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의사처럼 메스처럼 정밀하게 쓰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푹푹 찌른 돌팔이처럼 자르는 거죠.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개의 비유에 더해서 개에 대해서 맹견에 대해서는 고삐를 줄을 국민이 쥐고 있어야 되고 문민 통제가 돼야 되고 그 칼제비입니다. 다 스스로 칼제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검사도 난 칼제비 생각하면 평소로 난 칼을 쓰겠다. 나쁜 놈들 끝장내겠다 하는데 그 칼을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들 칼을. 네. 너무 능력에 비해서 큰 칼을 줬고 또 그 칼 쓴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칼을 잘못 써도 책임을 묻지도 못해.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잊어먹기 전에 그 PD 수첩 그 기소해가지고 무죄됐던 사람이 최교일입니다. 최교일 최교일 검사. 씨가 현재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고 TKK 핵심 중에 핵심. TKK. 예. 아, 잊어먹기 그러니까 개와 공존하려면 정기적으로 광견병 주사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미친 개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삐도 확인해야 되고. 네. 끊어지면 곤란해. 예, 오늘 저공비행 8회 아주 귀하신 분 우리 조국 교수님을 모시고 원래 검찰 법원 다 보려고 했는데 이 검찰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방대해. 예, 검찰 쪽을 우리가 저공비행하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특히 다가오는 총선 대선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번의 비행으로는 검찰 마피아의 실체를 다 탐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1차 저공 비행을 했고 뒤에 다른 분을 또 태우고 2차 저공 비행을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옆에 층수가 조금 한 뼘 정도 낮은 부속 건물이 또 하나 있죠. 법원 법원. 건물. 거기도 오늘은 위에 한 번씩 지나만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쪽도 이렇게 검찰청 통해서 법원으로 가는 문 말고 따로 법원 전용 수립문으로 한번 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법부에 대한 좀 존경심도 표해야죠. 예, 그리고 새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검찰 마피아를 집중 탐사했는데 뭐 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늘 그런 이분법을 우리가 또 구사해야죠. 예, 우리나라에는 또 절대 다수의 선량하고 정의감에 불타며 법을 잘 지키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예. 마치 우리 군에 야전군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예, 물론이죠. 국가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극히 일부 정치검사들이 정치검찰, 지금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초를 위협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마피아 조직처럼 돼가고 있는 이 문제를 진단해 본 거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검사님들 이 방송 들으시고 너무 서운해 마시고요. 스스로 선량하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이 저공비행의 기청소사를 통해서 나쁜 검사들을 쫓아내고 정권 교체와 임기 5년짜리 법무부 장관 확실하게 세워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는 그런 검사가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와, 오지랖 넓어 우리. 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불딱지가 난 건데 이제 검찰의 탐욕이 이제 끝없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사 문제를 포함해서는 검찰을 바꾸려면 일단 그 수사권 문제에서 상당 부분은 경찰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각종 기소독점 중에서 공수처 쪽으로 또 떼어주고 떼주고. 이거 자꾸 떼어줘야 된다. 네.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디도스. 저는 그 검찰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필요해요. 고위공직자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예. 재벌들에 관련된 그 큰 경제 사범과 관련된 문제들도 그 떼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특수부 그 전에 보면은 그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갖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사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얼마 전까지 못하게 한 게 바로 검찰총장이었거든. 예. 그래서 아유 떡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특수부에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그게 마피아의 생명이잖아요. 돈줄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없으면 마피아 조직이 생존을 못해. 그러니까 돈 주는 놈은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그게 마피아의 미덕이야. 그 조직의 생명력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명예를 모독하고 도전하는 자는 아주 단호하게 또 끝까지. 응징하고 복수하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마피아가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하는 게 외부 배신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주모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이 있었잖아요. 주성영 의원. 지금 갑자기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성매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본인은 절대 아니라 그러지. 성교환인가 이거. 아니 그건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주성영 의원이 성매매를 했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불거진 것이 여러 해 전의 일인데 맞습니다. 그동안 뭐 혐의가 없고 뭐 다 해오던 거를 갑자기 그럼 검찰이 왜 지금 총선을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왜 소환장을 보내서 이 사람을 하여금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 내부 배신자 처단이에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제 그렇죠. 검찰개혁의 여당 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개인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 수가 없다. 사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꼭 문제지만 관심도 없어 나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 사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성매매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법상 위법 문제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여당 의원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바 검찰 출신의 여당 의원이지만 검찰의 입장에 봐선 이 사람은 육두품 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엘리트 검사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선골도 아니고 선골도 아니고 엘리트 아닙니다. 육두품 주제. 육두품 이하로 이하 주제.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 멤버가 돼서
검찰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니까 검찰 내부의 선골 집단은 저 육두품도 아니고 저 팔두품, 구두품 애가 갑자기 와서 저 칼질을 하려고 그래. 우습게 보는 거. 첫째 우습게 보고 기분 나쁘고 물론 앞에서 머리 숙이고 예야하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지켜보고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그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있을 때는 아주 로비하고 머리 숙이고 했죠. 근데 이제 검찰개혁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죠. 끝나고 더 이상 아젠다가 안 오르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다가도 수사도 안 했다가 네. 모든 검찰개혁 의안이 딱 종료되고 난 뒤에 바로 손을 들이댄 거는 거죠. 거예요. 바로 들이댄 거죠. 손을 앞으로 누구든 육두품 주제에 댐비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된다. 그거죠. 이거 그 신호를 확실하게 바로 보는 보이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싶은 거죠. 이게 조폭으로 치면 칼로 찔러서 잘 보이는 사거리에다가 진열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야. 조직의 쓴맛이죠. 조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참여정부 당시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2개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수처법이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두 번째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사위원도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아니어서 다만 청와대 쪽에서 계속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원들을 좀 모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에 이걸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의총회에 제대로 보고를 한번 못 해봤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왜 그래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우선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사위와 행안위 두 군데가 관련된 거였고요. 공수처법은 순전히 법사위 안건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검사들한테 굉장히 약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법 위반 뭐다 네, 검찰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유 의원님 저희 평소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협박하는 게 아니죠. 점점 정말 우리 뭐 관심이 그리고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저런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 참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섬뜩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의원들은 저 중수부나 이쪽에서 뭘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한 일 가운데 무엇을 검찰이 알고 있는지를 차라리 알면 대처라도 하겠는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거꾸로 매달아서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모래시계 드라마를 보면 우리 홍준표 반장님이, 홍 반장이 실제로 뭐 그 검사 모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박상원 씨가 나오는데 검찰 상부에서 저 털어봐 했는데 저 웃긴 놈이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이 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다 걸리는 거죠. 뭐. 다 겁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 심의를 안 해줬고요. 17대 국회 폐회할 때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도 당정회의를 몇 번 하고 나서 의총 보고를 한 번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때 경찰청장이 허준영 씨, 코레일 사장. 네.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 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많이 경찰 입장이 반영되고 경찰이 좋아서가 아니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고 의총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여러 번 했었어요. 예, 예. 근데 뭐 결국 그 FTA 반대 집회의 농민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저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는 넘어가서 이명박한테 줄을 서서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제가 이때를 돌이켜 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통합진보당이 또 의석 좀 해서 합쳐서 과반수가 된다고 쳐요. 과연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걸 갖다가 중수부에 검찰총장 직할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찰총장의 성향이나 편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특수수사의 범위와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첫째는 원래 지검 특수부가 있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뭐 우리가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부 수사로 제일 유명한 데가 동경지검 특수부거든요. 예, 동경지검. 그 일본에는 중수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에 뒀는데 잘하는 거거든요. 서울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특수부, 광주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을 하게 하고 충돌이 생겨서 관할이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관할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의 지위와 내용 성격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수부 폐지론이죠. 그게. 그렇죠. 중수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수부 폐지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게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강화하는 게 하나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검찰총장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아까 노 대변인 말씀하셨던 고비처 또는 뭐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권력을 떼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을 떼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검찰 및 고위공무원이 검찰이 포함된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게 좋다면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부패 같은 경우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무슨 처벌할 사람이 없어. 기소를 안 하니까. 예. 그렇죠. 덮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서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검찰이 비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어떡할 거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내부자가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경우는 따로 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좋다. 뭐 삼성 엑스파일의 떡값 검사들 그렇죠.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수사는 그냥 조사도 안 대검 중수부 폐지하면 대검 중수부 캐비넷에 있는 다 나오죠. 그 270개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요. 중앙지검인가요? 그럼 관계가 없구나.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요 부분에서 제가 대검 중수부 저도 이제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검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당사자들에게 했더니 조직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피아가 그러니까 해체된다. 검찰이 실제로 보면은 직접 수사하는 사건보다도 이 내사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사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거야. 그걸 딱 쥐고 그 중에 일부가 공개적인 수사로 넘어가는. 그렇죠. 나머지 이걸 예를 들면 중수부가 없으면은 수사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 내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내사가 빙산에 그 물속에 다 잠긴 10분의 9 정도 된다면 그 물 밖으로 나온 10%가 바로 이제 우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사가 딴 게 아니라 정보거든요. 정보지. 내사 핵심은 내사가 첩보, 정보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 조정을 통해서 형사법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검찰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내사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사까지 모두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법을 통과했습니다. 기막힌 건데 과거에는 이제 경찰 내사 문제는 경찰에서 끝이 나는데 이번 걸 통해서 검찰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원래 권력을 쪼개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반대로 이제 자기 내사 외에 검찰 내사 외에 경찰 내사 거도 다 보겠다라고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지난번에 암담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대검 간부들하고 이제 우리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중수부장도 있었고 이제 그 공안부장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다가 저는 과거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또 이렇게 뭐 수감됐던 경력도 있으니까 또 우리 또 조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국가보안법은 없어. 난 폭력이야. 집시인 없었어요? 집시는 있었지. 집시, 개헌 포고령 이런 건 있었는데 폭처. 나는 폭력이 있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쭉 이제 공안부 제가 관할이었는데 이제 중수부로 관할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 용어로는 고객이라고 부른대요. 중수부 고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17대 국회 때 그 공수처에 당시에 반대했어요. 제가 그 17대 국회에서 한 일 중에 좀 이건 문제 있었다고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 반대하고 저는 상설 특검을 주장했는데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해 말이야. 뭐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어요. 그게 당시 이제 또 진보적인 법조계에서도 그게 맞다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생각하니까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은 뭐 상설 특검이라서 완전히 월등히 나은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특검 잘못 임명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공수처로도 제대로 되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밀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드는 대목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걸로 불필요한 이제 또 뭐 이게 맞니 저게 좀 더 나으니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김에 이제 참여정부 때 저도 이 공수처 상설 특검 검경 수사권 전제 그 법대 교수 입장에서 또는 뭐 참여연대 입장에서 다 법안도 만들고 했고 사실 제 법안이 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공수처 법안하고 상설특검은 사실은 절충할 안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없어졌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의 세밀한 문제 이전에 검찰의 로비가 워낙 세니까 이거 맞받아칠 그 국회의원들이 통과할 생각들이 이제 애초에 기가 꺾인 거죠. 예, 기가 끄겠어요. 그래가지고 심의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예. 미루고 예. 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지 그 않는. 카메라 앞에서만 말을 하고요. 예. 상임위를 열면 너 심의를 상정을 안 해요. 그게 제일 문제고 저는 네. 제일 걱정이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기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정말 국회의원분들은 곁으로는 지금 모두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막상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다 중수부 고객인데. 고객인데 대변인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저는 노무현 정부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초해서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검찰 개혁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개, 저는 권력 분산 문제라고 보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를 아젠다를 가지고 차기 정권에서 예컨대 이제 권력이 바뀐다면 정권이 바뀐다면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인수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발표하고 1년 내로 하지 않으면 전 1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검찰에 줄 설 거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오늘 우리가 법조 마피아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을 다룰 게 너무 많아서 법원까지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검찰 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냉온탕을 번갈아 갔습니다. 장관으로 보게 되면 근데 강금실 장관 했다가 다시 검찰 출신으로 갔다가 천정배 장관으로 갔다가 또 검찰 출신으로. 갔죠. 예.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사실 검찰 개혁이란 게 검찰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려면 집권하고 1년 반, 2년 뭐 맥심 최대 2년 내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정광석화처럼 했죠.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했다가 갑자기 원래 우리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괜찮네. 좀 시간만 보내면 되는 이제 거예요. 버티자 싶은 거죠. 버티자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어떤 이유로 그 냉온탕을 번갈아 갔는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게 좀 패착이었다라고 보고 향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 개혁은 정말 1년 내로 정말 해야 된다. 그 특히 법무부 장관이 강골인 사람이 왜냐면 법무부 장관 자신도 지금 근데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명인데 강정구 수사 불구속 지휘 사실 그거 불구속 지휘가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난리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스스로 못 날리지만 여론을 통해서 좌빨로 만들는 데서 날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검찰 개혁분들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이 검찰 개혁에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뭐 장관을 갖다가 그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인사법 문제로 처리하는 것도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 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다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검 이제 중수부를 해체하고 그리고 공수처 혹은 뭐 예. 고비처라고도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갖다가 둬서 그 분야에 관한 한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을 갖다가 이제 깨는 거죠. 깨서 분할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참여연대 사법권센터 소장을 오래 했는데 그때부터 제출했던 안인데 이제 법안까지 사실 국회에서 만들어졌었죠 사실은 막판에.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 안 됐는지. 네. 그건 이제 좀 이따 네.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 문제는 분명히 따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누가 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초기에 검찰 개혁할 사람을 아주 강고를 데리고 들어와서 해서 검찰이 이거 버티다가는 내가 완전히 쫓겨나겠구나. 임기 5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끝까지 가야 된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 네. 딱 선포하고. 그럴 때만 검찰이 확 갈릴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검사장급들을 아까 그랬지 검사장이 쉬운 말로 하면 그 개파 보스일 건데 그렇죠. 네. 그분들을 이제 정리를 재구성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끝까지 가야지 이 사람이 사람 자체의 물갈이가 될 거다 보고요. 그 작업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중수부가 외문정가 하면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할기구거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하에서 검찰총장이 하라는 수사만 하는데 검찰총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불문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중수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특수수사 같은 경우. 근데 뭐 화이트 칼라 범죄나 재벌 비리 등 수사해야죠.